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은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동해바다에 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끝내 완성하지 못하고 아들인 신문왕이 마무리합니다. 문무대왕, 김유신의 두 여동생에 얽힌 이야기. 언니는 김보희, 동생은 김문희였습니다. 보희는 어느 날 꿈에 오줌을 누웠는데 그 오줌이 온 나라에 넘쳐 흘렀답니다. 보희가 이 꿈 이야기를 동생 문희에게 하였더니 문희는 그 꿈을 자신이 사고 싶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흘러 김춘추 옷고름이 떨어지는 일이 생기고 김유신은 김춘추를 집에 데려와서 보희를 부릅니다. 그러나 보희는 없고 집에 있던 문희가 대신 옷고름을 손질합니다. 김춘추는 문희에게 반하고 결혼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김범민, 즉 문무대왕입니다. 문과 무 모두 뛰어나다 하여 문무왕이라 불리웠습니다. 구독! 문무대왕의 활약. 문무왕은 아버지 퇴정무열왕의 명으로 당나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공격할 때 김유신과 함께 백제 사비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661년 태종무열왕이 죽고 왕위에 오릅니다. 668년 고구려를 정복한 후 676년 나당전쟁을 승리하고 삼국통일을 마무리합니다. 문무대왕릉. 681년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문무대왕.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문무왕은 죽기 전 아들 신문왕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 중 어느 부분에 옛날 만사를 처리하던 영웅도 마지막에는 한 무더기 흙이 돼 나무꾼과 목동들이 그 위에서 노래하고 여우와 토끼는 그 옆에 굴을 팔 것이다. 그러므로 헛되이 재물을 낭비하는 것은 역사서의 비방거리가 될 것이요 헛되이 사람을 수고롭게 하더라도 나의 혼백을 구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일을 조용히 생각하면 마음 아프기 그지없으니 이는 내가 즐기는 바가 아니다. 숨을 거둔 열흘 후 바깥들 창고 앞에서 나의 시체를 불교식으로 화장하라. 좋아요! 평소 동해바다의 용이 되어 외적들을 막겠다고 한 문무왕의 뜻에 따라 화장한 후 바다 한가운데 능을 조성하니 이것이 문무대왕릉입니다. 실제 신라는 그 후로 외적의 침입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문사지 동서 3층 석탑.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은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동해바다에 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끝내 완성하지 못하고 아들인 신문왕이 마무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의 가문사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아래에 연못이 있고 돌을 쌓아 그 위에 건물을 올렸습니다. 신문왕은 절의 구조를 문무대왕의 용이 동해바다에서 가문사로 돌아와 건물 아래의 통로를 통해 돌아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동해바다와 상당히 떨어져 있어 의아해하지만 실제 그 당시에는 바닷물이 상당히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가문사는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지만 그 터가 남아있어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절의 대표적인 형식인 두 개의 탑이 쌍둥이처럼 양쪽에 서 있습니다. 이 탑을 가문사지 동서 3층 석탑이라고 부릅니다. 국부 제112호. 불국사 석가탑과 모양이 비슷하고 크기는 통일신라의 전형적인 3층 석탑 중 가장 큽니다. 두 개의 탑을 각각 동탑과 서탑이라고 부릅니다. 통일신라 3층 석탑의 출발점에 있어서인지 불국사 석가탑에 비해 균형미는 약간 떨어지지만 이후 유행을 이끈 석탑이 바로 가문사지 동서 3층 석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백제의 석탑은 목탑에서 변형된 것이고 신라의 석탑은 전탑에서 변형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탑이란 흙으로 벽돌을 쌓아 올린 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형식이 문무왕의 삼국통일로 인해 결합하여 통일신라 3층 석탑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점에 있는 것이 가문사지 동서 3층 석탑입니다.
아들 셋을 둔 목매달 아빠 TV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